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당선자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일만 남았는데요. CNM에서는 여러분의 관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지역별 당선자들과 함께하는 대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로구 을에서 당선된 박영선 당선자와 함께 지난 총선과 향후 의정 포부 등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18대에 이어서 지역에서 두 번째로 당선이 되셨고요. 네. 또 62%에 가까운 이 높은 득표율을 보이시면서 또 당선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제가 민주통합당 후보로는 가장 높은 61.9%의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쁘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높은 득표율을 받았다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많이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강효식 후보와 경합을 네. 벌이시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심적으로 참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예, 아무래도 소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선거하다 보면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뭐 어떤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낙검수나 이런 데 출연했을 때도 뭐 이렇게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할 게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를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져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뭐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예, 네. 예, 그래도 그 결과 당선이 또 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았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 선거 운동을 도와주시느라고 주변에서 참 애쓰신 분들이 많았을 네. 텐데요. 그분들께 감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번 선거는요, 특히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었고, 또, MB 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꼭 틀어박혀 있지를 못하고, 주로 국회에 많이 가서 자료도 봐야 되고, 또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해서 자리를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저를 대신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거든요. 뭐 시의원, 구의원, 또 뭐 협의회장님, 또 선대위 본부장님, 위원장님들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구로 을 지역의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지금 입문하신 지 꼭 8년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올해로. 네. 그래서 중앙 무대에서 활약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의 이 정치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 박영선에게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이 정치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또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하나의 그릇으로 담는 그런 어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의 이제 좋은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의 의미는 그 그릇에 담겨진 여러 가지 것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사회든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투명하고 또 더 발전적이고 또 역동적인 것처럼 저는 정치도 앞으로는 그런 자수성가한 정치인들이 많은 그런 분야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나
나도 정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존의 정치의 벽을 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당선자께서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존의 정치의 벽이라는 것이요. 물론 제가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유리한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돈 안 드는 정치, 그리고 그 기존의 벽을 뛰어넘는 정치의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고 싶은 저는 그런 강한 또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정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망설이시거든요. 근데 그 망설임의 벽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헐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그 국민들이 망설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돼야 그 나라가 저는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의견 수렴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모범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치 참여가 좀 더 쉬운 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네. 예, 바라는 마음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대선을 중심으로 정치 판도가 좀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국정 운영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갖는 권한을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 이제 전체 나라가 이제 휘청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의 생각은 조금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이 되어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 대한 점검을 좀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다 좀 투명한 상태에서 자리가 임명이 되면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그 분야에 가장 실력 있고 또 그 촉망받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공기업 선진화라는 그 미명하에 그 공기업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감사분들이나 이제 그 고위직들을 대부분 이제 그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투명성 확보가 가장 큰 화두가 네. 아닐까. 인사 문제에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 투명성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이 검찰 개혁을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자께서 보시기에 검찰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도 역시 인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 부분을 그 누구가 보더라도 정치 검찰이 아닌 정말 그 성실하게 일하는 검사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인사제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 스스로도 이제는 어떤 후진국형 검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처럼 정권이 바뀌면 그 어떤 정권의 뭐 이런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정권의 시녀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적인 일부 정치 검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제 그 검찰 전체의 조직이 다 욕을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의식을 바꿀 필요가 스스로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런 정치 검찰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그 자체 정화 작용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저는 너무 그 조직 문화 자체가 보면 군대식 문화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저 나름대로의 우려감 같은 것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어떤 지금까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스스로 믿지 못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모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FBI처럼 연방수사국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이 같은 조직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체적인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네. 좀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검찰과 경찰이 그렇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네. 모델을 좀 제시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한 분 한 분 자체가 원래는 그 독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독립돼 있지가 않고요. 거의 이제 그 상명하복 이제 명령 전달식의 어떤 수사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좀 그것이 좀 지나쳐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다음으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형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구로에 참 이슈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참 높은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이 가리봉 지역 재정비 촉진 사업은요. 2003년도 11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제 균형발전 그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시작된 일이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이제 진행이 됐던 일들인데요. 한 가지 이제 그 제가 좀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아직도 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2010년도 4월 달에 LH공사가 이제 자금난을 겪으면서 구로구청에 이제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구청장께서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뒤늦게 이제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야 이제 알려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왜 그랬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을 아직까지도 이제 못 들은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을 하나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리봉 사업을 하면서 홍보관을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지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홍보관을 비롯한 각종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이미 이제 없어졌는데요. 이 100억의 예산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감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LH공사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지금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로에 와서 이 가리봉 지역 재개발 사업을 좀 더 이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남부순환도로의 이제 지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해결을 해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답보 상태고요. LH공사 측하고 이제 여러 번 정말 구청과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네, 찬반. 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네. 쪽. 그래서 사실은 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찬성하는 그 의원, 주민들이 있는 곳은 그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부분적인 어떤 단계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쪽은 그쪽은 반대하는 분들을 굳이 이것을 뭐 같이 동참하자라고.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 조정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5월 말경에 LH공사 측과 구청과 다시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이 가리봉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우리 구로를 또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미래의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거나 또 주민들이 너무 심한 반대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부분을 함께 그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또 중요성을 반드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역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것들을 좀 제가 좀 점검을, 물론 이제 이 일은 구청장님과 LH공사의 그렇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이 일에 관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종자로서 그런 역할을 좀 열심히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구로의 이슈라고 하면 철도 기지창 이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당선자의 방안이 어떤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 기지창 문제는 이제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구로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이제 30년 이상 된 수건 사업인데. 이거 이제 제가 들어와서 전임 이제 김한길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제 예산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4년간 모두 41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한 일은 그 4년 동안 이 기지창이 이전할 곳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받아들이겠다는 지역이 생겨나서 그 이전할 곳을 일단 한 군데 찾았고요. 네. 그곳에서 지금 기지창을 받아줄 테니까 대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사항과 기지창 이전 사업에 따르는 예산과 관련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의 그 타당성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로구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이것을 연구 용역을 일단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성 분석 결과 그 BC 분석이 1.07일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2단계는 이런 어떤 그 사업성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기재위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서로 또 이제 밀고 당기기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쉽지 않은 협상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공정 예를 들면 기지창 이전을 한 10단계로 보면 단계는 2단계 내지 3단계 정도에 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과연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그것은 그렇게 막 빨리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뭔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에서 늘 이것이 오게 되면 다른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 부작용을 능가할 수 있는 만큼 또 어떤 교통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쪽 주민들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급한 주민들의 마음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 이 41억 원의 예산만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네. 역시 이 대규모 사업에서는 예산 또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들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앞으로 차근차근 좀 시행하는 데 많은 힘을 또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구로구 지역을 보면 다문화 가정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이 참 중요한데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국내 다문화 가족이 한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 구로 지역에 그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중국 동포들이 또 이제 이 가리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계시는데, 한때는 주민들께서 이제 이 중국 동포들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치안 문제 같은 것이 생겨서 제가 이제 서울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가리봉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새로 하나 더 생기기도 했고요. 또 각별히 구로경찰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의 이제 그 상권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이 중국 동포들이 오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지역의 상권 부분은 좀 더 활기를 띠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분들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보편적 어떤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중국 분들이 저희가 갖지 못하는 또 많은 그런 어떤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고급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차원에서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자원 측면에서 활용을 하면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구청에는 일단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과 소통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 중심의 행정 차원의 어떤 그 소통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 간의 어떤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인력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다 좀 더 활발한 이제 그런 계획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네. 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구로구에 사는 포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4년간 또 구로구를 어떻게 바꿔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크게요. 신도림 지역은 서울에서도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지역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도림 지역을 랜드마크화할 필요가 있고, 또 신도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녹지 공간을 좀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구가 서울에서 산이 없는 지역구입니다. 다행히 이제 도림천과 안양천이 있어서 개천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좀 다행이다는 싶지만, 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민들이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를 구로에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구청장님하고 같이 올레길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또 구로 디지털 단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이제 식당들 이렇게 역에서부터 디지털 단지까지 들어오는 지역이 좀 지저분해서요. 그 부분을 정비하고 나니까 요새 이제 구로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를 좀 많이 만들고, 또 이제 나무가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구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강한 이제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로에 오면 뭔가 심장이 뛴다. 이제 구로의 심장이 뛰면 서울의 심장을 우리가 뛰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박진감, 그리고 이제 희망,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4년을 좀 더 계획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변화하는 구로에 좀 초점을 맞추시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로 이제 원래 이제 경인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림 지역의 이쪽 편에 있는 원래 구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이제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죠. 지금 이제 구로 시장 현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이제 그 단독주택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살려가면서 우리 구로의 전통이 살아 있으면서도 또 뭔가 들어오면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드는 도시, 이제 그런 어떤 구로의 모습 같은 것도 제가 계획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녹지 좀 가득한 그런 네. 이미지를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구로가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최근에 이 책을 또 내셨습니다. 네. 예, 또 가지고 오셨는데 네, 예, 이 제목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 네. 이런 책인데요. 네.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기자 시절에 책 한 권 낸 적이 있고요. 10년 전에. 제가 낸 책으로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인데요. 그 나오자마자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트셀러에 이게 뭐 순위가 뭐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진입하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청춘 멘토링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요즘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20대, 30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20, 30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반추해 보면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쓴 글입니다. 네. 네. 20, 30대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네, 네. 그런 말들은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셔서, 하면 예.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서 나라는 자신을 브랜드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나만의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원칙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 책 속에 담아서요. 우리 20, 30대들의 어떤 그 방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구로 주민들께 네. 한 말씀 네. 해주시죠. 그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저를 큰 표 차이로 이렇게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구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로 주민들께 제가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생활하시다가 불편하신 점 아니면 뭐 개선해야 될 점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시고 또 우리 구로 주민들께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소중하게 듣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이 구로구 주민들 또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로구 을의 박영선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특별 대담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